안녕하십니까. 아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이죠. 5일이고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유튜브 되게 열심히 했을 때는 뭐 HD 현대인프라코, 지금은 이제 HD 건설기계인데, 이런 주식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뭔가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저만의 생각, 개똥 철학들을 간간히 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좀 저희 회사 신입사원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뭔가 좀 정리를 해놓고 싶다. 나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그때 했었는지를 좀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틀었고요. 퇴근길이 워낙 이제 서울길은 퇴근길이 터프하다 보니까 보통 저는 이제 퇴근한다 한 40분 50분 정도는 기본 차에서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도 내 기록도 보관하고 퇴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그냥 혼자서, 제가 어차피 요즘엔 제 영상을 잘 안 보시니까 다들 저 혼자 떠드는 느낌으로, 오늘은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번 돈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하는 자산 증식의 어떤 투자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고, 두 번째는 주식. 근데 주식을 또 조금 더 세분화를 하자면은 이제 미국 쪽으로 위치한 이제 그 해외 주식, 그리고 주식인데 국내 주식. 물론 이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뭔가 개념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동산. 뭐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수단. 다만 기본 비용 자체가 좀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이 되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그런, 뭔가 있는 자들의 영역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라는 것과 투자의 목적이라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주의 목적이라는 거는 너무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거주를 목적으로만 한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의 가격을 가진 거주지가 되게 많거든요.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근데 내가 살면서도, 회사랑 가까우면서도, 이왕이면 신축이어야 되고, 이왕이면 로얄층이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팔고 다른 데 갈 때,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팔고 할 때 이왕이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따지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뭔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좀 거품이 많이 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아직은 부동산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뭔가 더 나은 설명을 위해서 개념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부동산 투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인 시그널을 좀 되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그 전에도 문민정부 시절 때 부동산 잡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다가 잘 안 됐었던 적이 많아서 오히려 더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좀 말을 좀 단순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좀 극단적이 단순하게 하시는데, 사실 가격을 내리고자 하면은 정책이 얼마든지 있죠. 이게 누군가는 이걸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여튼 뭐 가격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의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예전보다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이나 옛날이나 미래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내가 비용을 써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그 수요는 계속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거 플러스 투자의 목적이 뭔가 이제 없어져 버린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거품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인데, 주식도 해외 주식이랑 거의 미국이죠.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인데, 국내 주식은 사실 근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국내 주식하면 바보라고. 우리나라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다고. 주식은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뭐 한 2년 전까진 그랬던 것 같고,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끝까지 평생 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국내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은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어제도 기술주가 많이 조정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고 나서 돈을 버는 족족. 저는 그 당시엔 신용카드도 안 만들었었고, 체크카드만 썼었고, 그리고 뭔가 적금이나 예금이나 아니면은 뭔가 펀드 상품이나 이런 여러가지 상품들의 금리나 이런 것들로 제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어렸을 때 그냥 무식하게 돈을 안 쓰는 걸로 재테크를 했습니다. 그냥 돈은 입출금 통장에 그냥 모았습니다. 그냥 모았고, 돈을 최대한 안 쓰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지처럼 살진 않았어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만 너무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쯤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처음 시작을 제가 인버스를 어설프게 4천만 원 잡았다가 한 달 만에 2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례식을 겪고 이제 국내 주식에 발을 디뎠는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라는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많이 했었고, 다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주식에 대한 제 투자 관점은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저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는 수용이 안 됩니다. 내가 손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수익이 확정나지도 않았는데 확정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버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싫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저는 그 회사를 투자를 할 때 저는 좀 분석하고 기업 보고서를 보고 뭐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을 직접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다 보면은 보고서도 좀 얻기 어렵고, 그 보고서가 보통은 영어일 테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두 가지 이유,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공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분석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이유로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재작년, 난 오토바이가 너무 싫다. 재작년 뭐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인 세상이었고, 그때도 막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주식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너도 이제 인정하고 미국 주식으로 와라, 테슬라를 사라, 애플을 사라, 뭐 엔비디아를 사라. 뭐 그 사람 돈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때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 주식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샀을 때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쯤에 이제 한창 미국 주식 사람들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그냥 제 쪼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미국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 계엄이 터지고 계엄을 수습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서 지금 코스피가 여기까지 왔죠. 결론적으로 저는 사이버머니지만은 제 투자 금액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되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투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그 대상승기 시기도 놓쳤던 바보, 그리고 미국 주식 그 대상승장 시기도 놓쳤던 바보입니다. 그럼 저는 잘못한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내가 내 주관 없이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남들이 옳다는 대로 따라가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그런 경우를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그렇게 많은 레버리지를 껴서 그렇게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수하면서까지 은행과 합작을 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전 과거도 그렇고. 근데 경제에서 사실은 불확실성이라는 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조금 융자 받아서 샀으면은 뭐 그런 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 이상보다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몇 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집을 샀는데 하필 그때 집값이 좀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그때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면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저는 그 사람들이 포모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국내 주식을 몰빵했던 그 포지션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여튼 단 한 번도 변경을 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그리고서 증명해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고서 당장 내일 또 코스피가 폭락해서 또 다시 제가 쪼그라들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투자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어찌됐건 제 쪼로 5년 동안 제 고집으로 제가 원하는 종목으로 승부를 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어요. 저는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신기루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절실하게 노력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쓰고 돈을 쓰지 않아서 얻게 된 내 효익과 이득은 다 신기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내가 이 가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5년 전에 맨 처음에 그 당시 두산 인프라코에 약 3억 정도, 2억 5천이었나? 3억 정도 좀 안 되는 돈을 최초에 몰빵했을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믿고 제가 그거를 뭔가 종교처럼 제가 추앙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시나리오를 주변의 매크로적인 환경을 계속 넣어와가지고 내 시나리오와 내 예측에 변동이 있는지, 내 프로스펙트보다 더 갈 건지 덜 갈 건지, 내가 그래서 빼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본 결과 제 전망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이렇게 쭉 갔을 때 대박은 못 나더라도 꽤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직하게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가 뭐 얼마나 다 알고 하겠어요. 변수들과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회사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떤 사람의 조언과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알아봐가지고 내가 걷어낸 성과와, 누가 테슬라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애플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삼성전자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현대자동차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부동산 좋다고 해서 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과, 모르겠어요. 저는 똑같이 돈을 벌었다는 행위, 내가 경제적 효익을 얻었다는 그 결과값은 같지만은 과정이 무시무시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다른 결과는 다른 것보다 위기관리에서 저는 압도적으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의 욕망이 굉장히 보편타당하고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 때는 그거에 맞는 제재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미국 주식 좋죠.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좋죠. 다만 미국 주식도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고 너무 고평가 받았으면 제 가격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국내 주식 코스피도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져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금 가격을 다시는 꿈꾸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시나리오는 각자 짜는 거죠. 다만 이 변해가는 어떤 변화무쌍한 자본시장 안에서 남들의 귀동량이 아닌 내 주관, 내 내가 시장을 보는 뷰로 나만의 정답을 하나씩 찾아서 열심히 존버해서 얻어가는 성과가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직 사이버머니지만은 이렇게 얻게 된 제 자본소득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돈 자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막 어디가 잘난 척 하지 말고 특히 돈 자랑 같은 거 하지 마라, 안 좋다. 근데 저는 제가 요즘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난 거를 좀 안 친한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뭐 자랑하는 느낌으로 느껴진다면은 되게 미안하지만은 자랑도 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거에 대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게 된 게 남들 다 하는 방식대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는 종목, 아무도 안 하는 시기에 아무도 안 하는 방식으로 나만 성공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러워서 더 얘기하고 다녀요. 뭐 그 얘기를 듣고 뭐 저 재수없다고 손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새끼 저러다 다 잃을 거라고 뭐 뒤에서 뭐 뒷담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저는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자기 삶이 개성이 강하고 색깔이 강하고 냄새가 강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 냄새가 강하지 않고 그 개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개성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션, 외모, 그리고 이런 식의 투자, 관, 삶의 어떤 나의 철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AI 시대 때 단순 반복이나 뭔가 일반적인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흔해져 버린 세상이 되면은 특이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은 활자로 된 책들을 읽는 것이 어설프게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좀 몇 번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랑 낄낄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으로 나 자신을 사고하고 내 미래를 훨씬 더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고 또 그게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는 또 추정을 하니까 추정컨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칠 것 같고, 실거주를 제외한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의 어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조금은 가라앉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투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한테는 호재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지금 제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전망했을 때는. 왜냐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식시장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굳이 주식을 팔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동산 좀, 그러니까 어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통계만 쫙 돌려도 나오는 그 임대소득자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악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찌됐건 간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한도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인프라와 여러 가지들과 연계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의 디메리트를 주거나 그만큼의 세금을 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돈을 벌 수 있으면 하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세를 하거나 뭔가 규제 철퇴를 과하는 것이 왜 그게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임대 시장이 얼어붙어서 월세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정책을 내면 되고,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부동산은 용가리 통뼈인가요? 뭐 지만 뭐 다른 새로운 경제 세상에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나요? 개소리고요.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려잡으라는 게 뭐 족쇄를 채우라, 뭐 낙인을 찍어라 이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고요. 페어플레이 하자고요. 네, 페어플레이 하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과세를 얘기하겠죠. 뭐 저도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페어플레이가 되면은 저는 과세하는 거 저는 뭐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5,000피를 찍었을 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 사이클도 올 거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다 기술적인 매크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을 그대로 담을 수 없었던 주식시장이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변모해 가면서 이제 본래의 퍼포먼스를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원자력, 뭐 로봇주,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이었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숫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이 조정이 올 거라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올랐으면 올랐죠. 다만 이것은 제 사견일 뿐이라는 것. 저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엄청 저만의 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일반 사람들과 교집합이 좀 많이 없어요. 저만의 쪼도 너무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내가 옳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라도 그때 2026년 2월 이맘때쯤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지, 제 이 영상을 누군가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런 생각에 동조를 하시고 같이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좋죠. 같이 돈 벌고 하면 좋잖아요. 차가 너무 막히네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